장경태 의원님 안 하십니까? 예. 최혁진 의원님, 예. 토론해 주시고 전현희 의원님 안 하십니까? 네. 예, 최혁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예. 이번에 이제 국조특위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언해서 다시 이제 조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아버지 윤기준 교수 집 네. 예전에 김만배 대장동의 김만배의 누나가 이제 인수한 건 관련해서 당시에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우연 아니냐 이제 검찰 쪽 입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네. 우연이라고 보기가 참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시에 보게 되면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 씨가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무마를 해준 게 윤석열과 박영수였고 그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서부터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그 부분은 다 무시하고 오직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만을 표적으로 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조특위에서 이게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김만배 누나가 무슨 돈으로 그걸 샀느냐에 대해서 그거는 김만배의 화천대유 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증언들도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을 통해서 나왔던 바도 있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검찰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표적으로 해서 달려왔는데요. 제가 작년엔가 이 사건 관련해서 계속 저도 들여다보다가 그때 의혹의 하나로 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집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띄어서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몰수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몰수 보전이 범죄 수익이라는 거로 해서 법원이 몰수 보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장동 자금이다라고 법원이 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고 그러면 결국 이 돈이 김만배 누나의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 대장동 화천대유의 돈이 김만배 누나를 통해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이 대장동 사건에 깊숙하게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왜 검찰이 모를 리가 없었는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돼 왔을까? 그런 차에 마침 지금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가 다리를 놔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오늘 마침 이제 부패재산 몰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윤석열 아버지 윤기준 교수 집 거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이것을 지켜보거나 바라보지 않았다. 저는 만약에 이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정황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발라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왜곡 조작했다라면 이 범죄는 정말 가중처벌돼야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나왔으니 다시 한번 좀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뭐 합리적으로 네.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새롭게 파악할지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네. 저도 뭐 관련된 사건은 그 당시 기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도 사실 네.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있었던 거고 특히 이번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법 개정안을 2개를 냈어요. 법원조직법 개정안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은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관, 대법관, 특정 학교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법령에 정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냈냐면 헌법재판관님들 9분을 보니까 9분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고 그중에 8분인가가 아마 서울법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법관님들 같은 경우에 13분 중에 12분이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제가 이상했던 게 판사 임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서울법대가 한 40% 내외 정도 이렇게 돼요. 지난 법원행정처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임용되는 판사가 출신 학교에 따라서 능력치의 차이가 많이 나냐? 그랬더니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능력치의 차이가 없고 모든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왜 꼭대기에는 특정 학교만 가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는 것처럼 우연의 우연인 건지 제가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이제 이 질문은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판사들은 여러 대학에서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 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특정 대학 출신들이 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판사를 하다 보니까 특정 대학 출신들이 역량이 아주 탁월한가요?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에 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차치하더라도 대법원에 구성된 대법관의 구성은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법안을 아직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사회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간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네.